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에 연말 매도세 폭탄이 쏟아지는 걸까요? 장중한 때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 약간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3대 지수는 하락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장중한 때 나스닥 지수는 3.5%까지 밀리기도 했으니까 굉장한 낙폭이 장중에 불러닥쳤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시장이었었는데요. 성장률 지표와 고용 지표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 지표 가운데 크게 문제될 지표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장중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수많은 전문가들도 도대체 이 시장의 하락이 왜 나타났었는지 설명을 하려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설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하락시켰으며 또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는지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부각됐던 가장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가장 컸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실망스러운 경제 지표라는 건데 어제 발표됐던 경제 지표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한번 볼까요? 네,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코어 PC도 나왔는데 제자리에 머물렀고,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경기 선행 지수도 나왔는데 악화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GDP 성장률 기대 이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그렇다지 좋게 해석되지를 못했습니다.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2.6%로 지금 예상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3.2%로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부를 봤더니 미국의 경제가 소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비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무역 적자 해소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정부 지출이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어 PC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 3분기 코어 PC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난번하고 이제 같은 수준 4.7%를 유지를 했어요. 데이터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코어 PC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CP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씩 계속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PC 데이터, 특히 이제 코어 PC 데이터 이제 분기별로 나온 걸 보면은 지난번에 6%에서부터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모습, 4.7%, 4.8% 계속 이렇게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못하죠. 사실 완전하게 고점 찍었다라고 지금 확실하게 인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또 다시 한두 번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미국 경기 순환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9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2023년도에 침체로 미끄러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안쪽에서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3.5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기대치는 마이너스 0.5% 정도로 이제 하락세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나 하락을 한 거죠. 지금 지난 이제 2월 달 제외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노동시장, 제조업, 주택 지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나빠지면서 데이터에 좀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더 확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시장을 이렇게 급락시킬 만한 지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 빅테크 기업들도 특별한 악재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졌고요.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크게 빠진 걸까요? 네, 투자자들이 불안감이 일단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그 불안감이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게 줄어들면 결국은 기업 수익이 하락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가장 컸습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가장 커졌죠.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애플의 아이폰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에서 전자상거래 이제 구매하는 거 줄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최신판 안 쓰고 그냥 옛날판 그냥 쓰고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미 내년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해두는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마케팅 예산에서 뭐 알파벳이나 구글 이제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동안 디지털 광고하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제 그런 대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그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밀고 있는 산업이 클라우드 산업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컴퓨터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건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일반 기업들이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쪽에 있는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지연시킬 것이다. 이용하는 거를 좀 줄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기업 수익이 대형 기술주들의 수익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생긴 거고 지난밤에도 지금 오늘 밤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시장이 장중에 보면은 급락하는 상황이 3% 이상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데 종가 기준으로 최저점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블랙락이 또 지난밤에 큰 소리 한번 쳤어요. 뭐냐면은 더 큰 고통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주식시장은 지수에다가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손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식시장에다가 반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3,6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 전망을 감안을 했을 때 수익에 대한 추정치가 여전히 너무 높게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기업이 앞으로 이제 그 금리가 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했던 부분들이 수익 악화로 인해 가지고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주의하라는 그런 경고도 했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기업 실적에 반영되면서 시장의 실망감이 커지게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대혼란의 도가니라는 키워드인데요. 지난밤 사이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혼란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만 놓고 보더라도 대단했는데요. 장중한 때에는 다우존스 30지수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가운데 30개 모두 하락할 정도로 사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막판에 약간 돌아서면서 약 26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50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중한 때 9개 종목 빼고는 490개 종목이 다 하락할 정도로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마찬가지로 100개 종목 가운데 거의 99개, 98개 종목이 하락할 정도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날 발표됐었던 지표 가운데 이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고용 지표였었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2,000건 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용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금리 긴축에 대한 우려를 다소 덜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연속 실업 청구 건수였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있는 그 인원을 말하는데요. 그게 약간 줄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67만 2천 건으로 약간 줄어들다 보니까 고용 시장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모습으로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 요인으로 해석을 했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기업들의 이 해고는 넘쳐납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발표했던 게 4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했고요. 아마존닷컴도 10,000명을 해고하겠다고 했고, 메타 플랫폼즈도 11,000명 감원하겠다고 했고요. 포드 3,000명, 이 외에도 뭐 리프트, 월마트, 펩시 이렇게 줄줄이 많은 그 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김태수 세무사님, 지금 해고하는 기업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에는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노동시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노동시장이 분명히 둔화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논팜 페이롤이라는 비농업 부분에 이제 급여 지급 나가는 급여 명세서 나가는 숫자를 봤더니 지금 보면 지난 2월 달에 70만 건 찍고 나가지고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1월 달에 26만 3천 건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데이터 보면은 노동시장이 정말 빠르게 급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둔화를 했죠. 근데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보면 지금 21만 6천 건이란 말이죠. 사실 이것도 예상치에 한 1만 건 못 미치는 그런 결과입니다. 한 1만 건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겨우 3.7%, 3.8% 이렇게 막 되고 이제 50년 내 최저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받고 있고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또 여기에 관련된 지표가 미국의 노동시장 참여율이라는 게 있는데 11월 달에 62.1%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3년치 평균이 63%에서 62.5%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아래쪽에 머물고 있죠. 노동시장 참여율이 2000년도에 67%였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진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백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실업률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실업률이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문제를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은 파월 의장은 과도한 임금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필요도 없이 1, 2주 만에 지금 이직에 성공하고 있다. 회사에서 자르게 되면은 해고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그 수당을 받고 나오게 되죠. 위로금을 받고 나오게 되죠. 한국도 최근에 증권사 쪽에서 30 몇 개월치 준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연준은 그 임금을 낮춰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걸 위해서 주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미 과거에 금융위기 때 오바마 대통령이 실업률 집계하는 방법을 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실업수당 신청하는 그 제도에 대해 가지고 좀 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고 그 오차가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외면당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ADP 비농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시각에서 경제 데이터들, 노동시장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야 된다. 가처분 소득이 좀 줄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들이 시장에 정확히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될 때 정확한 노동시장과 주식시장의 연관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노동시장 볼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 보실 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지표를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날씨마저 외면한 시장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출근하실 때 뭐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날씨마저 외면한 시장이라는 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북극의 찬바람이 한국을 덮친다라는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북극 찬바람이 사실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한국 날씨랑 미국 날씨랑 좀 비슷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전역에 겨울 폭풍을 몰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달라스 위쪽입니다. 달라스 위쪽으로 이제 캐나다 국경, 캐나다 지역까지 해가지고 뉴욕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설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적당한 추위가 예상이 되면 사실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고 에너지 주식 증가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 예상이 되면은 당장 파이프라인들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시설 파괴가 오니까 비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럼 이동 제한 때문에 휘발유 수요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하락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생겨죠. 그러면서 유가와 주가를 동시에 하락시키는데 지난밤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엑슨모빌 같은 그런 정유사들 에너지 주식들이 한 2%에서 4% 정도대 하락세를 보였고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가격도 잘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1% 하락 전환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항공 쪽에서 이제 바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됐는데 1,700편 정도가 지금 취소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할 것 없이 항공사들이 한 3%에서 6%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 여기에다 또 추워지면 크루즈 회사들도 타격을 받거든요. 크루즈 회사들 어제 좋게 나왔는데 그거 다 되돌리면서 지금 6%에서 9% 정도 떨어지는 아주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전역 인구가 한 4천 명 정도 되는데 3억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 날씨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이벤트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1pt 이상의 눈이 올 것이다. 저도 한 10년 전에 뉴욕에서 정말 제 차가 SUV 차량이 절반 정도 이렇게 눈에 눈에 쌓여버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제가 직접 눈을 치우기도 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랠리가 사실 어제만 해도 기대가 다시 되고 있다 이랬는데 하루 만에 지금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눈보라 속에서 미국인들이 쇼핑도 다 줄여버리고 휴가도 더 취소하게 되면서 악몽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실적이 안 좋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마이크론이 인력 10% 감축하는 게 있었고 손실도 2센트 예상했다가 4센트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팩트셋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나빠지니까 이제 마이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125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 나왔죠. 지금 미국에서 7,500달러 할인한다 했는데 이게 결국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밈 주식들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 너무 안 좋고 AMC 같은 경우에는 10대 1로 역분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안 좋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실적은 1월 5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지난밤에 나왔던 부진한 경제 지표 거기에다 또 날씨 이런 것들까지 겹쳐지면서 지금 크리스마스가 당장 이제 내일인데 근데 산타랠리가 더 멀어지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장 막판에 저가 매수세 조금 유입되긴 했는데 그런데 연말 시장에는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 시간 12월 20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반등 이틀 만에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우지수가 1%, S&P 500이 1.45%, 나스닥이 2%가량 하락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게 나왔음에도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3.2%로 나왔는데요. 소비 지출이 상향 수정되자 잠정치인 2.9%를 상회한 겁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와 2분기에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기술적인 경기 침체였지만 3분기에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인 건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기술 섹터, 그리고 임의 소비재 sektor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마이크론의 실적 영향에 다른 반도체주들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4.2%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3에서 4% 정도 하락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9%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자 3.44% 하락했습니다. 2023년까지 수요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 또 인력의 10%를 감축한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각각 7% 그리고 5.64% 하락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4.6%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목요일장에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약 9%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북미 지역에서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차종에 대해서 $7,500의 할인을 진행하고 가장 인기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도 이에 포함됩니다. 충전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이달 신차를 인도받은 고객들에게 자체 충전 인프라인 슈퍼차저에서 10,000마일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에 북미 지역에서도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고차 소매업체인 카맥스는 약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전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월가 예상을 크게 하회했기 때문입니다. 동일 점포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4% 감소하면서 예상치였던 17% 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 뉴욕 증시에서 대표적인 밈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날장에서는 7.4% 급락했습니다. 역시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우선주인 AP 매각을 통해서 1억 1천만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언더아머의 주가는 경영진 교체 소식이 들려오자 약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언더아머는 2023년부터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현재 CEO인 스테파니 린나치가 새 CEO로 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항공주들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수백 건의 항공편이 취소가 되자 항공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3.6%, 유나이티드 항공이 1.85% 하락했고요.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2.2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지만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0.2% 하락해서 7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